예, 경기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4일, 오늘 수요일이죠. 매주 수요일은 한 주간에 그 경주에서 있던 화제성 기사, 그리고 그 뒷이야기, 이른바 주간 취재 뒷담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경주에서 가장 열심히 부지런히 활동하고 또 기사도 쓰고 있는 우리 경북신문의 김정현 기자 모셨습니다. 김 기자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세 번째 출연입니다. 뭐 그동안에 좀 이 조회수는 안 많지만 좀 변화가 있었나요? 네, 좀 조회수가 좀 더 많아져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뭐 2번의 방송했던 걸 모니터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이 그렇게 느렸나.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같은 표현을 이렇게 여러 번 쓰나. 그래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성찰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찰까지. 우리가 말을 좀 빨리 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좀 빨리 해주세요, 말을. 네, 그러면 평소보다 말을 한 1.5배 더 빨리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 썼던 기사 중에 우리 김 기자 쓴 기사 중에 좀 화제가 많이 됐던 게 자유한국당 시의원들 중에 몇몇이 총선을 앞두고 내년 총선이 한 7달 10일, 7개월 10일, 내년 21대 총선은 내년 4월 15일 날 하는데요. 오늘 꼽아보니까 딱 7개월하고 10일 남았더라고요. 이 시점에서 벌써 몇몇 의원들이 덜썩덜썩 끓는다. 이탈할 조짐이 있다. 이런 기사를 쓰셨어요. 이 기사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원래 이제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이제 기초의회에서 이런 이제 조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도, 정확하게 말하면 4년 전은 아니고, 2016년 1월 달, 그러니까 그때 20대 선거를 앞둔 그 시점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짐이 있었고, 실제로, 이분들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공개 지지 선언을 합니다. 당시 당협위원장이었던 정수성 국회의원이 아닌 그렇죠. 제3의 인물을 이제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 했죠. 그게 누구죠? 뭐 그분들이 뭐 공개적으로 지지 네. 기자회견까지 하셨으니까 제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예? 그때 당시 이제 지금 새누리당, 그러니까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박승직, 최덕규, 정문락 이렇게 세 분이 지지 선언을 했고요. 예. 그게 1월 달입니다. 그죠. 선거를 불과 아마 석 달 여 남겨놓은 딱 시점에 석 달랑. 네. 2016년 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2016년 1월 13일에 기자회견 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물론 이 세 분들의 뭐 기자회견, 지지선언 덕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지지했던 당시 전 공항공사 사장이었던 김석희 예비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고요. 지금 네. 현재 당협위원장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똑같이 지금 이제 이런 조짐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김석희 의원을 포함한 경주시 당협 지도부에서도 상당히 지금 당혹해하고 있죠. 지금 7개월, 그러니까 7개월 앞둔 시점인데 벌써부터 이탈 조짐이 있다. 물론 이제 경주시 당협의 공식 입장은 이제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이제 지난 선거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거는 이제 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두고 이제 공천 여부가 이제 판가른 날 그 시점에 일부 이제 소속 이제 시의원들이 이탈한 것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선거도 7개월밖에 남지 이게 7개월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탈 조짐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때 당시에 당협위원장이자 현역 국회의원인 정수성 의원을 지지하지 않고 당시에는 예비후보였던 마찬가지로 김석희 전 공항공사 사장을 새누리당, 네, 그죠? 새누리당 소속으로 예비활동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네. 그때 지지선을 했던 사람이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던 박성직, 최덕규, 정문남. 이 정문락 의원은 지금 정치 활동을 하진 않으시고요. 근데 예. 나머지 이제 박승직 의원과 최덕규 의원은 지금 현재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김석기 의원이 당협위원장인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아서 박성직 의원은 네, 이후에 이제 후반기 시의장을 하셨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예, 이제 지난해에는 이제 도의원, 이제 강역위원 공천을 받으셔서 이제 도의회로 이제 입성을 하셨죠. 최덕규 의원은 당시엔 초선이었는데 맞습니다. 당시엔 초선이었는데 이제 뭐 재선 공천을 이제 외동 불국에서 이제 받으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상임위원장 이제 직위를 얻어서 활동하고 계시죠. 지금 문화행정위원장이죠. 맞습니다. 문화행정위원장이라서 상당한 꼭 그것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네, 그렇지. 네. 이번에 지금 나가려고 이탈 들썩들썩 하려고 한다는 사람은 뭐 이름을 안 밝히더라도 대충 어떤 이유들 뭐 A, B, C로 해도 되고. 네, 크게 세 사람 정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니라
뭐 경주시 이제 자유한국당 경주시 관계자 정도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말씀 조금만 더 빨리. 아, 네네. 크게 이제 세 사람이고요. 이제 첫 번째 거론되는 인물은 그 공공기관, 제가 이제 뭐 어디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바로 실명이 이제 유추가 되니까 그냥 공공기관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공공기관, 경주에 있는 어떤 특정 공공기관이 이제 다른 이제 지역으로 이제 신청사로 이전하려고 그러는데, 요 문제 가지고 이제 김석기 의원과 이 A 의원 간에 좀 마찰이 있었던 걸로 있었습니다. 공공청사가 있죠, 그게. 뭐, 예. 네, 아무튼 뭐 이것 때문에 뭐 네. 좀 마찰이 있었고요. 예. 그 왜 그러냐면 이 공공기관이 이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갖다가 이제 기재부로부터 김석기 의원이 이제 상당히 어렵게 예산을 따왔는데, 이게 이제 지난해 연말까지 결정이 되지 않으면 그 예산이 결국엔 다시 이제 회수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김석기 의원을 포함해서 그 공공기관에서도 빨리 이제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 A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 지역구의 처음에 이제 1차 후보지가 이제 그 A 의원의 후보 이제 지역구였는데, 이게 불가피하게도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결정이 나면서 상당히 반발을 했었죠. 네. 어떻게 보면 뭐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자기 할 일을 한 거고요. 아, 네. 이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네네. 하여튼 포도청 비슷한 거. 뭐 모르겠고, 그다음 두 번째 의원은 뭐 어떤, 두 번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깐만, 그걸 국회의원이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가지고 보면 시의원이 뭐 결정을 하고. 근데 이제 A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시간 이제 그 지역구 주민들과 함께 이제 이제 김석기 의원 당사 사무실 앞에서 아하. 뭐 몇 차례 시위도 했었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최근에 이제 한국당 이제 시도 의원하고 이제 뭐 의원 간담회라는 형식으로 이제 매달 이제 김석기 의원과의 이제 회동이 있어요. 이제 회동. 예, 매달 아마 이제 만남. 뭐 특정 식당이나 어디에서 이제 뭐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요거 뒤에도 좀 나오게.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 구독 신청 좀 예. 많이. 오케이. 네. 근데 이제 그때 아마 이제 김석기 의원하고 이 A 의원 간에 이제 지역 현안을 놓고 아마 좀 다툼이 있었나 봅니다. 예. 뭐 그래서 뭐 일부 뭐 제보자에 따르면 크게 다퉜다 그러는데 뭐 그거는 치고받고 한건 아니죠?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지역 현안 가지고 예. 조금 이렇게 뭐 마찰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A 의원을 바라보는 이제 여러 이제 눈들이 이제 A 의원이 뭔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복수의 얘기가 저도 들었어요. 들어서, 그래서 저도 이제 기사에 언급했던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공공기관 청사, 네. 포도청인지 뭔지 뭐 정확히 말해도 그다음 두 번째 거론되는 의원이 어떤 의원입니까? 네, 두 번째 거론되는 의원도 이제 다선의 B 의원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B 씨가 뭐 박씨나 배씨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A, B, C, D 예. 할 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B 의원입니다. 예, 오케이. 그 B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장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이제 본인이 의지가 강했던 모양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지난해 이제 전반기 의장 선거를 할 때 이제 본인이 의장을 하고 싶다는 것에서 충분히 이제 의원들한테 많은 피력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김석기 의원이 이제 마찬가지로 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뭐 정확하게 워딩만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반기 의장은 그 지역구가 도심인 의원이 됐으면 한다라는 이제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이 B 의원 같은 경우는 도심권이 아니거든요. 지역구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밀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김석기 의원과 상당히 좀 이렇게 앙금이 남아 있다라고 이제 여러 또 복수의 이제 관계자들이 진술을 하면서 이제 제보를 하면서 제가 기사에 언급을 한 거고요. 물론 본인 당사자하고도 제가 통화를 해보고 이제 여쭤봤지만 이제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막 내가 뭐 삐져갖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조금의 이제 속상함, 앙금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정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예, 첫 번째는 아까는 어떤 뭐 공공청사와 관련해서 이견 맞습니다. 다선이고 사실 뭐 어느 정도 할 만큼 했고, 맞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의원은 지난번 그러니까 제8대 의회 전반기 의장을 앞두고 맞습니다.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조율 과정에서 뭐 당협위원장이 가능하면 이번에는 좀 도심권 지역구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본인이 밀렸다고 생각하시는 네, 맞습니다. 그분이 여전히 이제 좀 괜히 본인은 절대 소소한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은 주위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죠. 그때 그 소소함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네. 다른 길을 타지 않을까 이런 네. 추측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거는 데는 뭐 본인은 아니라 그러니까. 예, 저도 본인은 말하려고요. 아니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론되는 의원은 이제 또 마찬가지로 다선의 이제 시의원이고요. 예, 지금 다 C원이죠. 네, C의원, 알파벳 예. ABC 몰라. 세 번째로 거론되는 이게 시의원. 예, 시의원. 기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분이 다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이렇다 할 이제 직책을 얻지 못했어요. 이제 이렇다 할 직책이라는 걸 말씀드리자면 뭐 의장, 부의장, 이제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한번 이제 후반기 이제 상임위원장을 하신 적은 있는데, 근데 이 선수에 비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제 이런 자리를 못 얻다 보니까 주위에서 자꾸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이제 김석기 의원이 만약에 대선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분한테 또 공천을 주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나이도 있고. 네, 또 이분께서 후반기 의장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본인이 이제 도전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 거죠. 예. A, B, C 한 3명 정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우리 경주시의회가 21명인데 그 중에 16명. 16명이죠. 16명인데 16명 중에 3명이 지금 들썩거리고 있다. 네. 근데 이게 최근에 한 그 서울대 의원의 입당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지막 그 시의원은 마지막 시의원하고만 직접적인 관련은 있다고. 마지막 시의원만 놓고 관련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세 분, 이 A, B, C 의원하고도 다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서울대 의원도 뭐 부의장도 역임하셨던 네, 네, 맞습니다. 소속으로 당선이 됐는데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입당했다. 그러면 아니 뭐 솔직히 사석에서 그때 공천 받지 못하고 무소속 나왔을 때 맞습니다. 솔직히 당협위원장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 많이 했었죠. 많이 했었는데 네. 무슨 이유인지 공식적인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뭐 들리는 이제 복수의 이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제 이 한 6월쯤이잖아요. 이 지금 서울대 의원이 입당했던 시점이. 그러니까 그렇죠. 딱 이제 후반기 의장 선거 1년 앞두고. 네. 그리고 이제 탈당한 지 뭐 1년 그렇죠. 뭐 1개월 전 딱 뭐 1년 만에 이제 재입당했는데 예. 이제 우리 김 기자님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분명히 이제 지난해 선거 때만 해도 이제 본인이 공천을 못 받고 그다음에 탈당하면서 무소속으로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김석기 의원에 대해서 이제 속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그 보니까 지역구가 또 김석기 의원이 비서를 하던 네. 분까지도 공천을 받아서 나온 지역구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뭐 그때 이제 김석기 의원의 비서였던 최재필 씨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서울대 의원이 이제 김석기 의원에 대해서 많은 이제 아쉬움을 토로했던 부분이 이제 그 지역구에 좀 뭐 어느 정도 이제 녹아내린 게 아닌가라고 이제 예측도 하는데 뭐 그건 알 수가 없죠. 절치부심, 마신상담해서 됐는데 네. 1년 만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자유한국당. 이거 다시 들어갔는데 그게 맞습니다. 과연 대동단결에서 문재인 정부와 맞서기 위한 투쟁 뭐 이런 걸로 들어갔겠냐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어려운 측면이 아니냐. 그러면 혹시 우리가 이거는 뭐 추측입니다. 망고 추측인데 내년 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암묵적인 묵시적인 어떤 동의와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있었을 수 있다. 뭐 물론 확인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이제 뭐 김석기 제가 이 기사를 제가 이제 서울대 의원의 재입당 기사를 제가 썼었는데 아마 제가 단독일 거예요. 예. 근데 단독 맞아요. 네, 제가 단독일 겁니다. 아마 제가 단독으로 기사를 썼는데 그때 제가 이제 김석기 의원 그다음에 서울대 의원 이 두 분 다 통화를 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예. 어쨌든 뭐 김석기 의원이 이제 한 2달 정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서울대 의원한테 제의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 이제 집을 나갔으니 이제 좀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냐. 리더십도 훌륭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삼선의 소주도 잘 의원이고, 마시고. 그리고 또 이제 서울대 의원이 가지고 있는 지역구가 이제 지금 구도심권이고, 그렇지. 이제 또 경주에서 많은 이제 여론이 갈리는 이제 가방도 지역구니까. 많고. 네. 입에서 입으로 정치가 회자 많이 되는. 맞습니다. 이제 굳이 뭐 서울로 비교하자면 종로 같은 곳이 이제 지금
지금 서울대 의원이 있는 지역 구도심 지역구인데 아이고, 여기에 표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재선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김석기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문에 사실 어떤 여론의 진앙지 비슷하게. 맞습니다. 또 본인의 또 당사가 있는 그렇지.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지역구 의원이 지금 그러니까 의원수가 두 자리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이 하나밖에 안 된다 해서는 본인이 힘들다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서울대 의원은 영입한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현상들이 보면 결국 이제 내년 총선 때 김석기 의원이 다시 돼버리면 뭐 이렇게 이탈됐던 분들은 사실은 이제 좀 찬밥이 되는 거고, 또 한편에 그만한 배팅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탈을 하고 또 자기가 지지하는 누군가가 돼버리면 이게 이제 또 공신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아닌가?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될 게 이건 어디까지나 소문이고요. 이제 설이 있다 보니까 물론 이 기자 입장에서 소문을 가지고 기사를 쓴다는 게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어서 저도 이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기정사실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아직은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결국은 최근에 있었던 김석기 국회의원의 그 의정보고회, 맞습니다. 의정보고회 때 참석률이 높지 않았다. 현역 시의원들이. 대개 이제 국회의원 이제 의정 보고회가 이제 요맘 때 많이 몰려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 조금 빨리. 네, 요맘 때 많이 몰려 있는데 이제 주로 이때 되면 이제 시도 의원들이 참석을 많이 하세요. 예. 그러면 이제 그 해당 지역구 의원이 이제 뭐 6번 하든 뭐 8번 하든 10번 하든 대부분 다 참석을 하시는데 이번 의정 보고회가 이제 4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는데 이제 이게 물론 이제 권역별로 열렸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당협 관계자는 이제 김석기 의원이 이제 시정 활동, 의정 활동을 해야 되니까 굳이 이제 필요 없는 이제 필요 없다는 말은 그렇습니다만 본인의 지역구 이제 이제 보고회 때만 참석해라 이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이제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여러 가지로 지금 김석기 의원의 리더십이 조금 거론되지 않나 싶어요. 굳이 뭐 네. 김석기 의원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임기 말이 되면 이게 90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보면 좀 50력으로 네네. 좀 작용하는 경향성으로 보면 있더라고요. 네. 이걸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아까 2016년 그러니까 4년 전에 4.13 총선 앞두고 박성직, 최덕규, 정문학은 뭐 거의 출마 안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분들이 이제 총선 석달 앞두고 당시 그 현역 국회의원이면서 당협위원장이던 정성 의원을 지지하지 않고 예비 후보이던 김석기 후보, 물론 김석기 후보가 좀 떠오르는 부분은 있었겠죠. 네, 그땐 그랬죠. 했고 그게 처음이냐? 또 아닙니다. 2012년 맞습니다. 네. 4.11 총선 때도 보면 그때 당시에 윤병길 지금 의장 하시는 윤병길 현재 의장, 또 당시에 의장을 역임했던 이종건 의원, 네. 그때도 당협위원장이 또 정성 의원인데 네. 정성 의원은 이런 배신을 참 많이 당했다. 배신하기보다 어쨌든 아픔을 많이 겪은 분인데 네. 그때는 또 이 김석기 의원이 무소속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이 무소속 김석기 의원을 또 김석기 후보를 지지한다 이러면서 4.13 총선 앞두고는 또 기자회견을 열어서 했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윤병길 의원이 그때 당시 그 일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번 때 공천을 못 받았죠.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오셨죠. 네,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그때 뭐 두 바퀴 의원으로 유명해졌죠. 어떻게 보면 뭐 전화위복에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인생 뭐 그러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2012년에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6년 당시에 이제 그 새누리당에 남아있던 시의원 14명, 경북 도의원 4명 전원 구태의 연한 줄서기 정치 이제 사라져야 된다. 뭐 이런 성명서도 냈고. 네, 그랬었죠. 바로 아마 다음 날인가 아마 예, 성명서를 냈었어요. 당시에도 새누리당의 공천 룰이 정해진 시점에서 네네. 경주 시민들하고 의사와 무관하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분들이 될 때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놓고 네. 받아서 사실은 이제 경기에서는 공천 받은 게 엄청 영향이 컸잖아요, 솔직히. 네. 그래 대놓고 아니 이제 4년 지났다고 해서 이게 인간적인 의리로도 맞냐, 정치적 도의로서 맞냐, 뭐 이런 비판들도 하고 막 그런 적들이 있었는데 이런 현상들 김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되게 뭐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제가 할 말은 많은데요. 지금 뭐 이게 거론되니까 할 말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시도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때 당시 뭐 박승직, 최덕규, 뭐 정문학 의원도 그랬고, 그 다음에 또 그 4년 전 거슬러 가면 윤병길, 이종근 의원도 그랬고, 이분들이 단순히 그냥 뭐 줄서기 하겠다고 발표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보다는 이런 새로운 인물로 떠오르는 이 분이 가장 경주를 책임질 적임자라는 자기의 소신을 밝힌 거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소신을 밝혔다고.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뭐든지가 아니라 이렇게 선의로 해석하면 그런 선의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시의원의 공천권을 거머쥔 게,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생사 여탈권을 이제 거머쥐고 있는 게 이제 국회의원이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른 말을 못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참 어려운 질문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시도의원, 뭐 도의원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시의원의 공천권은 좀 우리가 좀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전문가들을 이 정당공천제가 장단점을 이야기를 항상 할 때마다 사실은 어떤 정당공천제에 의한 그 때문에 또 정당 득표율로 당선되는 전문성 있는 의원들이 사실 진입할 가능성이 정당공천제에서는 있는 거거든요. 100%라도. 네네. 그렇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특정 인당의 솔림 현상이 더욱 지방 정치에까지 가속화시키는 아주 부작용도 있는 반면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논의가 되는 건데, 그런 것은 또 다른 어떤 묘안을 찾아도 되지 않을까. 굳이 정당 공천제가 아니어도.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에서 보면, 아니, 이건 뭐, 김 기자가 선의로 해석했지만, 현재 국회의원이면서 당협위원장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이 볼 때 내가 이 시의원 4년 해보니까 꼭 어떤 정당, 뭐 당협위원장 얽매이는 것보다 경주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한번 던져서라도 어차피 개인의 정치적 결단이고 선택이니까. 그렇게 또 좋은 측면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 제가 계속 얘기하면 참 이게 어려워지는 게, 그러면 지금 A, B, C 의원한테도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그럼 김석기 의원이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새로운 인물을 데리고 와야 되냐, 이렇게 논리가 되거든요. 뭐 잘하는데 더 잘하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그래, 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 예, 시험도 아니고 김 기자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고,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주제를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최근에 그 지역 정가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몇몇 시의원의 이탈 썰을 두고 썰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은하는 곧 시즌이 시작되는 추석이 지나고 이 미나리 불법 삼겹살, 불법이라고 하기는 뭐 그렇지만 행위 자체는 불법 영업이라고 하니까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야기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이야기가 오늘 좀 길었기 때문에 이것도 밀어놨다가 본격적인 미나리 시즌이 시작될 때 미나리 한번 먹고 소주 한잔 먹고 그때 가서 현장으로 둘러보고 이야기해도 되지 않나요? 저도 미나리 삼겹살 치즈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이 많은데요. 미나리 좋아하죠? 네, 미나리를 좋아합니까? 삼겹살을 좋아합니까? 소주를 좋아합니까? 셋 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 얘기하면 저도 좀 한 30분 길어질 것 같은데, 예. 다음에 하시죠. 미나리 삼겹살 뭐 등등의 이야기 그 뒤에 또 하기로 하고, 다음 주에도 화제성 있는 유익한 기사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같이 보면서 인사하죠.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손도 한번 들고. 네. 네. 네, 수고했습니다.